아는 척하기 좋아하는 세 남자의 정신없는 수다 방송 원주 아는 척. 저희는 원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아는 척 조국인 정원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원주 아는 척이 50회를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벌써 어느덧 영광스러운 이런 날이 옵니다. 이런 날이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 50회가 2022년 중에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사실은 조금은 걱정이 들었지만 또 그렇죠. 우리 혁신위원장님의 과감한 개편 혁신을 통해서 이제 무슨 혁신이 일어난지 모르겠지만 아니죠. 어쨌든 루틴하게 주 1회 업로드 가능하게끔 그렇죠. 만든 것이 일단 혁신이죠. 네. 맞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지금쯤 50회 못했을 수도 있죠. 그죠? 저희 원래 한 달에 하나씩 올라갔다면 그러니까요. 어림도 없었죠. 가장 큰 혁신을 이뤄내신 겁니다. 아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느덧 이렇게 저희 제 차에서 핸드폰으로 녹음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맞습니다. 그게 지금 보니까 2020년 6월 1일이 저희가 첫 방송. 그때 네. 이제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게 1회 방송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 뒤로 사실 국위시차에서 녹음을 계속하다 너무 더워가지고 여름을 맞이하면서 네. 쉽지 않다는 걸 느끼고 이제 여러 가지 네. 저희가 또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휴식의 기간에 좀 저희가 이 원주하는 척 크게 뭐 사과를 나누자면 그런 휴식의 기간들이 좀 종종 있었죠, 사실. 그렇죠. 저희도 또 뭐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먹고 사는 기간도 있고 그렇죠. 네. 이러다 보니 또 이제 신경을 못 쓰던 때도 있었고 그러나 또 원주 아는 척을 통해 저희가 또 다양한 또 콜라보랄까요? 또 그런 걸 또 좋은 기회를 얻기도 했었고요. 맞아요. 네. 네네. 뭐 예를 들어 뭐 문화도시와도 저희가 또 하나 이제 콜라보를 했었었고 또 최근에 그쵸. 또 댄싱 카니발과도 또 합동해서 어떤 팟캐스트 방송을 또 하기도 했었던 원주 아는 척을 통해서 저희도 참 좋은 기회를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제가 뭐 그 PM으로 조력팀으로 참여했었던 저희 소소한 동네 연구의 후기도 저희 원주하는 척을 통해서 조금 전해드리기도 했었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또 다양한 콜라보를 통해서 원주하는 척이 더 많은 지역의 뭐 단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단순히 원주를 넘어서 강원도에 계신 다양한 분들과도 좀 결합을 했었던 계기들이 있을 정도로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가늘고 길게 이렇게 지금까지 왔었고 저희 이제 개편을 통해서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원주하는 척이 그렇죠. 다양한 소식들, 이야기들 좀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다시금 준비를 해서 이 50회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막 좀 고민을 했잖아요. 50회 뭐 특집을 대단하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 개편을 한 이후로 얼마 안 돼서 바로 50회를 맞는 만큼 뭐 굳이 50회를 막 엄청나게 하기보다는 이제 계속 저희가 이 개편 이후에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면서 이 50회는 약간 그냥 징검다리로 넘어가고 그렇죠. 또 이것들이 조금 더 정례화되고 저희의 이 원주하는 척이 조금씩 더 성장을 해서 100회 특집을 좀 더 성대하게 해보는 게 어떨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 100씩 끊어야 멋있어요. 100회, 200회, 맞아요. 300회. 50회 끊으면 얘네 50회만 하고 또 한 70 몇 회쯤 그만두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 주거든요. 100회까지 딱 해야 그래도 얘네 좀 오래 하는구나. 이런 그럼요. 인상 또 주지 않을까. 네. 그래서 사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100이라는 숫자가 또.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저희 또 100회까지 한번 쭉 가보시죠.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200회, 저희 300회. 네. 원주하는 척 50회 네.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네네. 오늘은 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주 씨? 그런가요? 네. 네. 저희 또 맞습니다. 네. 소중한 오랜만에 댓글이 하나 또 달려서 댓글 그렇죠. 소개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또 다양한 또 플랫폼으로 또 확장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제 또 유튜브에 저희가 또 영상을 올렸는데 그렇죠. 이 처음으로 유튜브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아하. 팟빵이 아닌. 네. 맞습니다. 근데 유튜브에 익숙한 선생님이 또 달아주셨습니다. 우리 또 클럽 이든님께서 오랜만에 또 이 유튜브에 이번에는 다 달아주셨거든요. 사실
지난번 저희 이제 후원해주신 이후로 이 팟빵에는 댓글이 없으셔서 정말 이게 마지막 인사였던 것인가 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생각도 있었는데 그러나 유튜브에 또 이렇게 그러니까요. 댓글을 달아주셔서 이게 지금 조회수가 10회도 안 되거든요, 이 영상이. 그런데 이걸 봐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이 영상이 뭐 올린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바로 댓글을 달으셨다는 거는 그래도 저희 채널 계속 듣고 계시는구나, 유튜브로 그렇죠. 올라간 걸 알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또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죠. 이 댓글이 지난 방송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시장실 옮긴 거 원광수 시장이 그거에 관한 영상인데 이제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1층 집무실에서 일주일에 3명이라도 직접 민원 듣는 이벤트라도 한다면 인정.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저희도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이게 단순히 네네. 옮긴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그렇죠. 얘기한 것처럼 뭐 저희는 뭐 듀라 테이블을 놓고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여기 뭐 클로비드님이 언급하셨던 것처럼 뭐 일주일에 3명이면 뭐 그렇게 많은 시간이 들지도 않잖아요, 솔직히. 네. 그렇죠. 네. 네. 또 여러 가지 또 그걸 어떻게 선정하느냐 복잡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네, 어쨌든 좀 그러한 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라는 의미로 그렇죠. 또 댓글을 남겨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진정성. 댓글 내용도 그렇지만 네. 클로비드님이 또 우리를 계속 잊지 않고 계시구나라는 그렇죠. 그 소식만으로도 굉장히 기쁜 댓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이 이렇게 좀 자주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네, 좋습니다. 이렇게 또 그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또 방송에서 바로바로 또 소개를 해드리니까요. 이걸 부담스러워하시나요? 이게 약간 박제되는 느낌이라? 뭐 어쨌든. 네. 그러니까요. 이게 또 저희가 너무 많이 이걸 강조해서 방송에서 항상 그래서 또 안 다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네, 그래도 저희 이렇게 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를 항상 기억하고 있다. 요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 맞습니다. 원전은 50회여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가 네네. 또 이번 주는 굉장히 또 큰 실험을 하나 않습니까, 우재 씨? 또 그렇게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실 줄은 몰랐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저희가 사실 그 매주 새로운 코너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주 계속 이렇게 새로운 코너 나오면 결국에는 뭐 코너가 의미가 있는 거냐? 매주 새로운 코너인데 뭐 그럴 수 있겠죠. 이게 한 5개 정도를 저희가 선보이고 이제 순환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오늘은 또 하나의 코너를 또 선보일 예정인데 바로 대신 전해드립니다라는 이름의 코너입니다. 약간 대나무 숲 네. 같은 건가요? 그걸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뭐 비슷한 기능을 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은. 네, 이따가 코너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도 이 새로운 코너 준비돼 있다, 한번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원전의척 50회 가열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 뭐 이 새로운 코너는 조금 잠시 뒤에 좀 저희가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의 지난번에 또 소개해드렸었던 고정 코너이죠. 네네. 한 주간의 원주의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원주통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이번 주에 또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은 3가지 소식을 준비해 왔는데요. 왜 3가지로 줄었죠? 저희가 좀 이게 너무 길더라고요, 저걸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까지 길게 하려는 건 아니었어, 약간 이랬는데 역시 특단의 조치, 네. 특단의 조치로 5개 너무 많다. 네. 한 3개 정도. 말을 줄일 수 없으니 기사를 그렇죠. 줄이시죠. 네, 이게 물리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매주 전해드리니까요. 그렇죠, 매주 한 그렇죠. 3개 정도를 저희가 좀 꼽아본다, 이렇게 좀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네. 엄청 시급한 소식이 아니면은 뭐 이 전주의 소식이더라도 또 언급해 드릴 내용이 있다면은 저희가 묶어서 같이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네네. 그럼 이번 주 3가지 소식 중에 첫 번째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이제 정치권 소식인데요. 이 국민의힘 지방의원 3명이 지금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벌써 네. 사실 지금 임기 시작한 지 한 3달 됐나요? 지금 한 서너 달 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일단 법원이 지난 11월 24일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제 원재용 하석균 도의원과 박한근 시의원에게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했습니다. 이 세 명 모두 원주를 이제 기반에 두고 있는 이 의원들인데요. 일단은 원재용 도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금 150만 원, 하석균 도의원 같은 경우에는 130만 원, 박한근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110만 원을 각각 이제 선고를 받으면서 이 공직선거법은 앞서 방송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 상실이기 때문에 1심에서는 지금 이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야, 이게 저희 뭐 지난번 49회 때 무실동은 지금에서는 이제 원광수 시장 관련해서 이 소식을 그렇죠. 전해드렸었죠. 비슷하게.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 이제 의원 3명이 왜 이제 공직선거 위반이냐 봤을 때 이제 지난 3월이었죠. 이분들이 이제 다 주민자치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윤석열 지금은 대통령입니다만 당시 대선 후보의 선거 운동에 참여한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당시에 이제 소속 정당 국민의힘에 이런 뭐 로고가 새겨진 이제 나타내는 옷을 입고 3번에서 이제 최대 5차례 거리 인사를 이제 진행을 했다는 거죠. 근데 공직선거법은 이 자치위원들의 이제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재판부가 이제 판시한 걸 보면은 이 선거 운동이 금지된 걸 알고 있는 이들이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후보를 도왔고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라면서 이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분의 의원들이 알면서도 했다는 거죠. 이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 했다. 그러니까 이건 더 무겁게 좀 다뤄야 된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러면은 그 주민자치위원이 뭐 당원으로 가입하는 건 뭐 상관은 없지만 그거는 어쨌든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네 당원은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지만 선거운동은 문제가 있다. 선거운동 문제가 있다. 네네. 그러면은 이분들이 좀 벌금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약간 어떤 건가요? 뭐 선거운동을 누구는 열심히 했고 안 했고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이게 법원이 이제 선거법 뭐 전과요, 뭐 예전에 선거법 뭐 죄가 있었는지 그거랑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거리 인사에 몇 번 참가했냐, 요거를 이제 따져서 벌금액에서 찾아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재용 도의원 150만 원 가장 높지 않습니까? 이분이 한 5차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석균 도의원은 이제 한 4차례 했고, 이제 가장 적은 110만 원을 선고받는 박한근 시의원은 이제 한 3차례 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차등을 매긴 거죠. 이게 거의 회차당 한 20만 원 꼴로. 그러게 말이에요. 이거 단가를 계산한 건 아니지만 뭐 약간 그런 것처럼 이제 책정이 됐네요. 벌금이. 네. 그렇죠. 앞서 검찰은 이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 어쨌든 그거에 좀 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뭐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 정도 판결이 나온 거고요. 이제 KBS 원주의 보도에 따르면은 의원 3명들은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변론을 했는데 자신들은 지나가는 차에 이제 손을 흔든 것뿐이고 인사하는 것 정도였다. 그러니까 가벼운 거였다. 이게 뭐 아주 적극적인 그 선거 운동이 아니었다.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소속 정당이 또 어떻게 보면 이게 하라고 한 거다. 내가 그 어쩔 수 없이 한 면도 있다. 이렇게 선처를 좀 호소했습니다. 근데 어떡하냐 이거. 그렇지. 하라는데 어떻게 거절하겠느냐. 그렇죠. 네. 그러나 법원은 뭐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돌아가. 네. 그렇죠. 단호하게 그렇게 한 거고. 이제 그래서 이 3명의 의원들이 이제 강원일보 보도를 보니까 법원에 원래 이제 위헌 법률 심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해서 왜 선거운동 못하게 하냐. 이거 법 자체가 이거 위헌이다. 그래서 법원에 해달라고 했는데 법원은 법리 검토를 해보니까 이 피고인들의 정치적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이 위헌 법률 심판은 기각을 했고요. 그래서 바로 판결이 나오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세 분은 이제 형량이 과도하다면서 이제 항소도 했고, 왜냐면 항소를 해야 의원직 유지될 거 아닙니까? 3심까지 그렇죠. 가야. 계속 유지해야. 네. 항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선거운동을 금지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9월에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만약에 위헌이 나오면은 기사회생. 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게 항소를 한 거면 2심이나 3심까지 가려면은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재판 특성상 보통은.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공직선거법은 그래도 좀 빨리 하는 편이에요. 다른 형사 민사 사건보다. 네, 신속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거는 뭐 그렇게 쟁점을 가릴 만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명백하고 혐의는 명백한데 형량을 결국 얼마 줄 거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막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심까지 가더라도. 네, 중요한 건 이제 이 위헌 법률, 이 헌법선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게 이제 또 관건이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어쨌든. 이렇게 된 상황인데 이제 비판 여론이 좀 나옵니다. 특히 이 국민의힘 쪽에 정당 쪽에 좀 비판 여론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이 선거 되고 나서 이 고발된 게 아니에요. 원래 이게 이미 선거 운동을 할 때부터 선관위가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그러니까 이미 지방선거 전에 고발이 된 후보인데 그걸 알면서도 공천을 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야당에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이 판결이 나오니까 사필 규정이라면서 의원 3명에게 이제 일단은 유권자를 향해서 사과로 요구하면서 또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공천하여 유권자를 기만한 국민의힘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비판이 나오는 거죠. 그쵸, 네, 그러면서 동시에 민주당은 또 의원 개인의 문제라고 책임 회피와 꼬리 자르기를 한다면 매우 비겁한 형태라고 지적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원주 MBC 보도를 보면요, 이제 선거 운동을 안 하면 공천에 이제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선거운동을 돕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특히 대선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긁어 모아야 되는 겁니다. 당원들을 다. 너 다 와라, 다 와라.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면 나오지 마세요. 어쩔 수 없지. 그렇지만, 그건 뭐 저는 나중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공천이 얼마 안 남았죠, 경선이. 네, 잘 알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했을진 모르겠지만, 뭐 그게 그렇죠. 뭐 느껴지잖아요, 사실상.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돼서 이제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 지금처럼. 그러면 당은 이제 개인 문제라고 이제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 관행들이. 이거 우리 당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나오라고 진짜 나왔네? 또 본인이 알아서 했어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이 그렇게 말한 건 아닌데 그동안 그래왔다. 맞아요. 이번에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만약에 해명을 하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다. 야당이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이 중요하겠네요. 우지 씨가 언급했던 것처럼 위반으로 고발된 걸 알면서도 공천을 줬다라는 거는 이건 그렇죠. 뭐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 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쟁점이 되는 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또 헌법 소원이 있는데요. 이 주민자치위원회 선거운동 금지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는 좀 논쟁이 있습니다. 갑론을박이. 일단은 아무래도 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좀 제한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명예직이거든요.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보수를 그쵸. 안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공무원이라든지 뭐 이장 통장은 이제 행정하부기관 구성원으로 우리가 분류하기 때문에 이분들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뭐 법조계 의견도 있고요. 특히나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당 가입은 허용이 되는데 선거운동은 안 된다는 거는 약간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지적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좀 따져봐야 될 문제.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만약에 선거운동까지 인정하면 이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완전 관변 단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우려도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어쨌든 뭐 판단을 어떻게 할지를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또 봐야 되고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이렇게 지금 의원에 대한 판단은 또 내렸는데 저희 무실동은 지금에서 다루었던 그 원광수 시장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결정이 됐나요? 네, 우리 원광수 시장님 또 이 공직선거법 위반 역시 마찬가지로 재산 축소 때문에 지난번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소 여부를 검토하던 검찰이 오늘 보도를 보니까 오늘 녹음하고 있는 저희 11월 29일에 결국 기소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네, 그러면서 이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이제 재판에서 어떻게 이제 판결을 할지 말씀드렸다시피 벌금 100만 원이 이게 어떻게 과연, 중요한 마지노선입니다. 이게 넘어가면은 역시나 또 지각 변동이 크게 원주 정치권에 또 일어날 수도 있다. 지켜봐야 될 또 대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지난번에 두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제 하나는 좀 약간 고민이 된다. 그랬는데 그건 결국에는 뭐 기소가 안 됐고, 근데 그렇죠. 이 쟁점에 대해서는 이거는 조금 아마 기소는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던 게 결국에는 기소가 확정이 돼가지고 이건 이제 차후에 과정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원주통신 첫 번째
이 의원직 네,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무실동은 지금의 이제 확장판이라고 할까요? 네. 약간 그런 소식을 또 전해드렸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원주의 수건 사업이라 그랬을까요? 꿈 이런 것들이 있었던 50만 그렇죠, 원주의 그렇죠. 꿈이 사실상 포기하는 것 아니냐라는 소식이네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원주시가 지금 2040 이제 원주 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좀 한창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년 후인 2040년 인구를 이제 집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획을 이제 세워야 그렇죠. 되는데 이 인구를 43만 8천 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제 화제가 됐냐면은 그동안 원주시는 무조건 50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50만 명이 될 그럼요. 거다. 네. 네, 근데 50만 이번에 명이 뭡니까? 네. 50만을 넘어서 100만 인구로 가자고도 공공연하게 이제 언급을 하셨었죠. 그렇죠. 네. 맞아요. 이제 근데 공식적으로는 계속 이제 50만 원주는 그래도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계획을 이렇게 세워놨었는데 이번에 최초로 계획 인구를 줄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축소해서 잡은 거죠 이례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물론 43만도 굉장히 많은 인구입니다. 지금 우리 원주시가 지금 36만 4,600명 정도인데 대략 한 7만 3천여 명 정도가 더 늘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것도 사실 어려운 목표인데 그 전엔 더 어려웠다 이겁니다. 원래 원주시 그러니까 2030 계획을 보면 말이죠. 2020년에 40만 3천 명, 2030년에는 50만 명을 이제 인구 목표로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020년 이미 40만 돼야 되는데 이미 돌파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럼 뭐 어렵다. 그럼 2030년도 당연히 50만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계획 인구를 좀 줄인 면이 있는 거고요. 또 국토교통부가 인구 지표 현행화 방침이라고 해서요. 이 계획 인구 산정 방침을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계획 단계에 있는 사업 그러니까 이런 개발 계획만 가지고도 인구로 추산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실시 계획 인가 좀 더 확실하게 진행될 것 같은 사업 그런 사업만 대상으로 이제 인구를 잡으라 계획을 해라 이래가지고 인구를 더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네. 네네. 이게 참 뭐 많은 도시들이 인구를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짰잖아요. 근데 뭐 이런 그렇죠. 것들 제가 어디서 통계를 받았는데 이런 거 다 합치면 이제 대한민국 인구가 한 1억 몇 천만 명이 돼야. 아유, 그거 일본 넘어섭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뜩이나 이제 지방 소멸 위기나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언급되고 있고 뭐 최근에 나왔던 기사 중에서는 뭐 원주는 다행히 안정 단계라고는 저 기사를 봤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뭐 안심할 수만은 없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원주가 그래도 인구가 느는 계획을 잡았다는 거는 뭐 아직까지도 이게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인가는 다시금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당초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게 됐다라는 것들은 조금 이 관점이 전환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2040년 그런 세월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정말 까마득합니다. 20년 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몇 살입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도 네. 18년 뒤면은 저희 슈아도 벌써 이제 고3입니다. 고3. 불혹을 넘기시지 않습니까? 과연 거의 그때 아이고 원주와는 저거 몇 회차를 가고 있을지. 야, 40만 원주와 함께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요. 제가 또 40만 특집을 할 수 있을지 호혜로. 네, 그렇죠. 네, 어쨌든 지금 원주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40 원주 도시 기본 계획을 한창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이제 지난 11월 17일 주민 공청회에서 이제 발표된 내용이었고요. 이제 원주시가 그때 또 발표한 미래상이 뭐냐면 이제 건강과 웃음이 넘치는 젊음의 미래 도시 원주입니다. 웃음이 나네요. 자연스럽게 웃음이 넘치네요. 웃음이 납니다. 우리 원주 이 웃음 벌써 슬로건만 봐도 웃음이 나거든요. 그럼요. 네. 야, 좋은 거 다 들어갔잖아요. 네. 이 슬로건 잘 지으셨네. 바로 그렇죠? 웃음을 넘치게 만드네요, 진짜. 그래서 요거를 이제 미래상을 설정하고요. 지금은 이제 공청회를 통해서 이제 뭐 주민 의견을 받기도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 또 앞으로 시의원 의견 청취, 또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요. 내년 상반기에 이제 강원도의 승인을 받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할 계획이라고 또 최근에 이제 원주투데이, 원주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럼 혹시 이 계획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지금은 사실 주민공청회 때 자세히 또 나오기도 했었고요. 원주신문과 이제 원주투데이에서도 지금 보도를 한 상황인데 뭐 자세하게 지금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공청회 네네. 가셨으면 아마 자세히 볼 수 있겠지만 확정된 게 아니고 지금은 의견 수렴 절차 중 조정 중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확정이 되면 아마 뭐 홈페이지나 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아마 공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네. 그래서 50만 원주의 꿈은 사실 포기한 거라고 좀 봐도 네. 어렵죠. 봐야겠죠? 이거 네. 뭐 포기 안 하면 어쩔 겁니까? 근데 또 이게 아직까지는 자세한 계획을 나오진 않았지만 이게 또 부산이 인구 감소를 대비해서 굉장히 몇 해 전에 그 도시 계획을 세우면서 그 계획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도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뭐 1인 그렇죠. 가구의 네.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좀 계획을 잡았는데 원주는 그렇게까지 전향적인 계획까지는 아닌 것 같고 뭐 자세한 내용은 그렇죠. 저희가 또 살펴봐야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조차도 어떻게 보면 너무 장밋빛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저는 조금 들어서 그 부분은 또 자세한 계획이 나오면 저희가 또 다시 한번 다뤄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네. 이제 그 두 번째 소식, 그 원주의 이제 2040의 미래상에 대해서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조금 우재 씨 소개를 해주셨고 마지막 소식은 이제 저희가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혔던 이 소식이네요. 네. 네,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지겹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끝이 보입니다. 네. 네. 일단락이 될 것 같은데 저희 시외 고속 통합 터미널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서 네네. 통합 터미널로 될 거다. 이제 디테일한 협의가 나왔다 했는데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12월 10일부터 이제 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네. 이제 원주 MBC 11월 28일자 보도를 보면요. 이제 시외버스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제 동신운수와 또 고속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동부고속이 수수료 책정, 운영 방식 등에서 대부분 이제 합의했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을 이제 12월 10일로 좀 거의 잡아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자세한 방식을 보면 이제 무인 매표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네네. 그거는 이제 따로 운영하고 시외 고속 따로 이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대신 이제 유인 매표소는 통합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또 고속버스 업체들은 시외 버스 터미널 내에 이제 사무실과 기사 대기실을 임대해서 사용하기로 대략적으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사실 그래서 이제 갑작스러운 어떻게 보면 부지 매각으로 인해서 이제 촉발된 고속버스 터미널 이른바 이제 증발 위기가 그렇죠. 일단은 급한 불은 껐다. 네, 이렇게 좀 이제 보여지는데 사실 그동안 무슨 이제 간이 터미널 운영한다 이런 얘기도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안 됐고 근데 이거보다는 훨씬 낫죠. 그것도 되게 위험하고 또 불편한 일이니까. 맞아요. 네. 네. 이용객들 입장에서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통합되는 게. 그렇죠. 이제 한 공간에서. 곳으로만 네. 가면 되니까. 네네. 그렇죠. 그리고 원주시도 원래는 합치고 싶어 했잖아요.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예전부터. 터미널 네. 옮겨가지고 통합시키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뭐 겸사겸사 엉겁결에 그러니까요. 이게 뭐 전화위복이라고 해야 될지. 네. 그러니까요. 네. 됐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느끼시다시피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지금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불편한 동거예요. 동신운수도 맞아요. 네. 갑자기 이렇게 합치게 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니까. 그리고 가뜩이나 시외버스 터미널에서도 그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서 뭐 다른 좀 그렇죠. 먼 곳에 막 정차를 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고속 터미널에 그 고속버스까지 들어오면은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문제들도 그래서 조금 결국에는 뭔가 해결책이 더 나와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보면은 결국 고속버스 터미널을 신축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남원주 역세권이나 뭐 반곡동 이런 후보지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 그래서 그때 여기다 언급했었던 태장동은 가능성이 영 사라진 건가요? 태장동도 뭐 후보긴 한데 뭐 여러 곳이 있습니다. 대부분 근데 도시 외곽이다. 지금 도심에서 좀 외곽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여기다가 이제 공영 터미널을 이제 신축을 해가지고 말이죠. 시외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을 통합 운영하든지 아니면 고속버스 터미널만 이전하든지 저는 이게 최악의 방안 같은데 아무튼 여러 가지 방안들이 또 이제 거론이 되고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좀 이루어져야겠죠. 어쨌든 지금 터미널을 어쨌든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말이죠. 저희 계속 지적을 합니다만은 이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결국에는 이 용도가 이제 자동차 정류장으로 돼 있는 이 토지, 터미널 이 토지를 운영 자격이 없는 부동산 개발 업체한테 이제 팔아 넘기면서 이게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이 그렇죠. 버스 운영 업체가 말이죠.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일단 1차적 문제입니다. 이 부동산 개발 업체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터미널을 운영하겠습니까? 이게 당연히 뭔가 용도 변경을 하고 싶을 텐데 일단은 원광수 시정은 절대
안 된다. 예, 지금 원주시청에서 밝히고 있거든요. 네네네. 절대 용도 변경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보다 더 들어가 보면은 버스 운영사가 이제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두면서 공공성이 강한 이 터미널 부지를 팔았는데도 이런 시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견제할 장치가 실질적으로 없었다는 문제 이런 거는 앞으로도 풀어야 할 숙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동부고속이 어쨌든 차익을 거두고 근데 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나몰라 어떻게 물론 뭐 대책을 같이 고민하긴 했지만 사실상 나몰라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뭐 그 이익을 환수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하게끔만 한 거잖아요. 그 동부고속은 뭐 물론 옮기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 옮기는 것 대비해서는 뭐 큰 손해나 뭐 불편함을 겪지는 않은 거죠. 동부고속 입장에서는. 네. 뭐 그런 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네. 사실 뭐 땅은 땅대로 팔았고 뭐 빚 갚는 데 썼다고 하는데 코로나라 힘들어서 네. 경영난을 해소하느라 썼다고 하는데 어쨌든 사실 이런 시세 차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재를 지금 명확히 가지는 않은 상황이죠. 지금 언론 보도만 놓고 보면은 그쵸. 이 향후에 원주시가 뭔가 대책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네. 이렇게 넘어가도 되나 싶은 그런 상황이긴 그렇죠. 합니다. 뭐 이익을 환수한 것도 아니고 뭐 일정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런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제 입장에서도 이 부진의 연도 변경은 뭐 때려 죽여도 해주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절대 안 해준다고는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네. 그러니까요. 또 지켜봐야 되겠죠 저희가. 일단은 네 뭐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다행히 네 그래도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이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게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12월 10일 저희 방송 날짜로 기준하면은 일주일 뭐 하고 하루 이제 조금 지나면 네 이제 곧 그 시외버스 터미널 장소에서 고속버스 터미널도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점 네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둘이 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소식이 3개밖에 없어서 그런가요? 원주통신 네. 아주 컴팩트하게 진행된 것 같은데요. 아주 컴팩트했는데 또 너무 컴팩트했나 싶기도 하고요. 저희 계속 조절해 나가야죠. 뭐, 네. 그러니까요. 또 이 그 적절한 균형을 찾아가면서. 근데 아마 정우 씨가 오면 또 그 코멘트가 하나씩 덧붙여지면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딱 적정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정호 씨가 오긴 올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오겠죠 뭐 언젠간. 네.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원주통신 오늘 이렇게 3가지 소식을 이번 주는 한번 전해 보았습니다. 함께 알면 더 좋은 원주의 생활 정보 대신 전해드립니다. 네, 저희 오늘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대신 전해드립니다. 네, 이거 어떤 코너인지 우재 씨가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대신 전해주는 코너입니다. 네. 이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좀 우리가 함께 알았으면 하는 정책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책들이 정말 많은데 우리끼리 잘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이런 알면 좋을 정책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저희가 대신 좀 전해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원주에도 다양한 뭔가 이제 문화 행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저희가 한번 홍보하는 느낌으로 대신 좀 전해준다 이런 느낌의 좀 코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몰라서 못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 그 좋은 행사 내가 알았으면 갔을 텐데 뭐 이런 얘기들을 종종 뭐 주변에서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뭐 다양한 정책과 행사나 사업들을 저희가 그 담당하는 부서나 아니면 기관을 대신해서 저희가 아주 자세하게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저희한테 광고도 주지 않았지만 저희가 그냥 스스로 자발적으로 대신 전해준다. 자발적 광고. 그렇죠. 이게 자발적 광고가 진짜 광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조금은 담아서 조금인가요? 이 앞에 유료 광고입니다를 붙이면 참 좋을 것 같은. 제목도 딱 좋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 여러 가지 붙여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뭐 특집 콘텐츠를 하지 않아도 이 코너로 할 수 있으니까 많은 혹시 정보 전할 게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원주 아는 척 청취자분들 그래도 저희 방송 많이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혹시 소식을 전할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아주 알차게 저희가 지금은 그렇게까지 갈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이제 방송 소식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코너 첫 방송부터 저희 너무 판촉을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아이 그러나 우주 씨다 네. 이게 또 저희 계속 이 원전을 하기 그런가요? 위한 우리의 노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속 가능성을 네네. 위해서. 네. 좋습니다. 저희가 뭐 이거 광고를 위한 코너는 아닌데요. 이 원래 의도는 이 많은 시민분들이 이렇게 알면서도 이제 알지 못해서 이게 놓치는 그런 정책이나 아니면 행사들을 조금 들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혜택을 누리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준비한 코너이기 때문에요. 네. 저희 방송에 유익한 좀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대신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대신 전해드릴 소식은 무엇인가요? 오늘은 바로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대신 전해드립니다. 네. 아유, 첫 시간부터 굉장히 유익한 정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사실 저희 이제 뭐 LH도 그렇고 이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제 LH가 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주거 정책을 좀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걸 왜 소개해드리려고 하냐면 일단은 제가 지금 당사자입니다. 제가 그러니까요. 지금 절박하게 원주를 오지 못해서 지금 네. 집을 구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이제 LH를 통해서 좀 LH 이런 제도를 통해서 좀 집을 구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도 이거를 많이 모르고 계시다면은 알고 좀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꼽아봤고요. 특히 저와 같은 이런 어떤 청년층 그리고 이제 뭐 대학생 내지는 뭐 사회 초년생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목돈이 없는 경우, 저 목돈이 없습니다, 저도. 예. 맞아요. 저 무슨 돈이 네네. 있겠습니까, 제가. 예, 뭐 군대 갔다 오고 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네네. 목돈 없이 좀 저렴하게 어떻게 하면 좀 그래도 좀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봤을 때 LH에 또 한 2가지 정도 좋은 제도가 있어서 요거를 오늘 좀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 물론 원주가 뭐 다른 수도권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그나마 뭐 집 값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이 좀 적다고는 하지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쨌든 집을 구하려면은 좀 목돈이 필요한 건 사실인 거잖아요. 원주가 그렇죠. 뭐 그렇다고 뭐 정말 완전 저렴하게 집을 구할 수 있는 도시도 아니다 보니까 이런 그렇죠. 부분에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이런 주거 정책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2가지 제도인데 좀 첫 번째 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청년 전세 임대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뭐 사실 그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LH가 이제 전세 자금을 이제 대출해 주는 겁니다. 이제 저금리로. 아무래도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요즘에 금리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한 4, 5%대 이제 고금리 지금 주택 그 저 전세 대출 시중 은행 보니까 한 금리가 5%대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야. 네. 근데 이 청년 전세 임대 같은 경우에는 이 연 1%에서 2%대 굉장히 저금리로 전세 자금을 대출해 준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강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한마디로 이제 이걸 통해서 내가 전세 집을 구하게 되면은 일단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뭐 재산이나 이 가구 소득이나 이런 걸 따져서 이제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요. 1순위에 만약에 해당이 되면은 이제 100만 원, 임대 보증금 100만 원 내고 이제 거기서 이제 대출을 받을 거 아닙니까? 전세 대출. 그 전세 그렇죠. 대출금의 한 이자만 내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1%에서 2% 사이의 이자를 내면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굉장히 좀 저렴하게 전셋집을 구할 수 있는 거고 2, 3순위 같은 경우에도 보증금이 한 2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200만 원 내고 그리고 내가 대출 받은 거 이자 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전셋집을 구할 수 있는 상당히 또 좋은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뭐 목돈을 마련하기 힘든데 그래도 막 월세를 내는 것보다는 그렇죠. 어쨌든 전세로 들어갈 수 있으면 안정적이잖아요. 그나마.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제 들어가면 좋고 저도 사실 이 제도를 지금 신청해서 저는 2순위로 해서 지금 된 상태고 이제 집을 구해야 되는 상태인데 저도 바로 그런 목적으로 구한 거거든요. 이게 그 전까지 제가 월세를 살았는데 달마다 이게 막 30만 원 가까운 돈을 내고 말이죠. 이게 뭐 보증금은 그러니까요. 보증금대로 나가고 말이야. 이게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좀 저도 월세 그러니까 돈을 좀 모으려면 목돈을 모으려면 일단은 좀 전세로 들어가는 것도 유리하니까 그러다 맞아요, 보면은 이 제도를 하는 것이 좀 유리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뭐 이제 자세한 사항은 사실 LH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제도가 뭐 있다는 것만 알면 사실 검색하면 LH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는데 맞아요.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입주 자격은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이제 청년. 이 청년이라 하면 이제 만 19세 이상 또 만 39세 이하인 사람. 네. 오. 국인 씨는 포함되시죠? 네. 네. 그 여기서의 청년층은 조금 그 범위가 이제 좀 더 넓네요. 예. 그렇죠. 청년 기본법상에서는 만 34세까지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나 뭐 저희 이제 원주시 청년 기본조례에서도 이제 39세로 돼 있다시피 여기는 좀 폭넓게 보는 편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명은 이제 대학생. 예. 대학 재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우리 만학도 좀 만학도라고 그러면 좀 그렇게 하면 이제 만 39세 넘으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 대학생 전형도 있습니다. 네, 대학생 전형도 있고요. 아 그럼 네. 거기에는 어쨌든 대학 재학생이면은 나이와는 상관없이 그럼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뭐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도 이 대학생 전형에는 포함이 됩니다. 오. 네, 그리고 이제 취업 준비생 전형. 여기는 이제 뭐 이제 고등학교 여기를 이제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이제 2년 이내이면서 직장에는 이제 재직 중이지 않은 말 그대로 이제 취업을 지금 노리고 있는 취업 준비생 그렇죠. 분들도 이제 대상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의 취업 준비생 분들. 네, 이렇게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청년층이면 웬만하면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 19세 그러네요. 이상의 만 네. 39세 미만 청년층이면 다 해당이 되고 다시 이제 조건은 본인이 이제 무주택자여야 돼요. 집이 있으면 당연히 있어도 못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뭐 이제 재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뭐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누고 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나누고요. 또 이제 본인하고 이제 부모의 이제 재산이나 소득을 따진 경우도 있고 1순위, 2순위 그렇게 따지고요. 3순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소득만 이제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재산 관련한 기준 같은 경우는 LH 홈페이지에 이제 공고문이 다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렇죠. 참고하시면은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얼마까지 대출해 주냐? 이게 또 중요합니다. 맞아요. 네. 이게 뭐 아무리 네. 이게 다 돼도 내가 집을 구할 수 있을 만한 금액이 아니고서는 네. 그렇죠. 좀 그래도 넉넉히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수도권하고 이제 광역시 그 외에 이제 광역시 외에 이제 기타 지역 기타인데 원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타 지역으로 들어가죠. 예, 그렇겠죠? 여기 같은 네. 경우에는 지금 이제 단독 거주 1인 거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8,500만 원까지 네, 오. 지원이 됩니다. 예, 참고로 이제 광역시는 9,500만 원, 수도권은 1억 2천만 원까지 이제 지원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건 뭐 그 금액 내에서는 어떠한 곳이든 상관이 없나요? 뭐 아파트여도 상관이 없고 뭐 아니면은 뭐 주택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상관없나요? 아니면 뭐 크기 제한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있는 편인가요? 크기 제한은 다 있습니다. 이게 이제 1인 거주에 해당하는 이제 그 정도의 면적, 면적 기준을 또 충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뭐 엄청 호화로 물론 그게 이제 전세가 한도 내일 리는 없겠습니다만 그렇죠. 아주 큰 또 주택도 안 되고 다 기준은 또 이 공고문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가장 최근에 공고문을 보면은 1인 기준으로는 60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하다. 네. 네. 그래서 요 기준을 이제 충족해야 하는 거죠. 이 주택을 구할 때.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엄청 큰 집을 구하기는 사실상 어렵겠네요. 뭐 대부분의 그렇죠. 네. 뭐 빌라나 아니면은 그런 말 그대로 진짜 원룸 아니면 뭐 한 1.5룸 정도 네 되겠네요 아마. 그렇죠. 딱 1인 거주할 수 있을 정도의 네, 그런 집을 지금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들으면은 굉장히 뭐 약간의 몇 가지 제약들이 있긴 하지만 네네. 굉장히 이제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네. 혹시 뭐 이 제도의 약간의 단점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또 뭐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좋은 제도고 이게 제대로만 되면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이게 현실에서는 사실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임대인들, 그러니까 집주인분들이 이 제도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 좀 꺼려하는 왜죠? 경우가 있어. 왜냐하면 이걸 하려면 이제 LH가 온갖 이 서류를 요구를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 집에 대해서 뭐 이 집이 얼마만큼의 이제 뭐 부채를 안고 있는지, 그러니까 제대로 된 매물인지를 볼 거 아닙니까? 또 권리 분석을 하려면은 이 집의 가치에 대해서 또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내 아들 서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나의 어떻게 보면은 뭐 재산이나 이런 게 좀 LH에 제출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좀 있고 여러 가지로 집주인들 입장에서 굳이 내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전세 주면 되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 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니까요. 그냥
이제 개인 대 개인으로 하면은 그냥 바로 부동산 가가지고 계약서 쓰고 끝인데 이 LH랑 해야 되니까 뭐 이것도 요구하고 저것도 요구하고 막 이런 게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임대인들 꺼려한 경향. 그러다 보니까 매물을 찾기가 힘들다. 전세 매물을. 아하. 사실 지금 안 그래도 고금리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전세 매물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원주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매물이 정말 없어요. 예, 구하기가 맞아요. 정말 힘들 네.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사실 어렵게 구한 매물조차도 그 임대인이 나는 LH랑은 안 합니다. LH 그 전세 대출은 안 받습니다. 이렇게 해버린 경우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껏 제도에 당첨돼서 기뻐하다가도 막상 이게 부동산 시장에 나가 보면은 찬바람을 맞게 되는 그런 좀 그러니까요. 좌절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게 사람들이 조금 그래도 원하는 집들은 비슷하잖아요. 뭐 그렇죠. 누구나 다 막 다 낡은 그리고 그다음에 어렵고 외곽 지역, 뭐 교통이 불편한 곳 이런 것들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뭐 어쨌든 그렇죠. 그래도 조금 교통편이 편한 곳 아니면 인프라가 좀 잘 갖춰 있는 곳, 그나마 뭐 그 금액 안에서 조금 더 신축 이런 것들을 원하는 그 마음들은 다 비슷하다 보니까 그럼 그렇죠. 그 안에서도 또 이제 LH가 가능한 매물을 또 찾아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제약들 이런 것들이 조금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인간답게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요. 좋은 아니, 집을 왜 구하기 쉽지 않아요. 네. 저도 왜냐면 그 청년진 전세 임대는 네네. 아니지만 저도 LH로 이제 신혼부부 전세 임대를 이렇게 동일하게 받고 네네. 있어가지고 오. 딱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쵸, 저도 그쵸. 참 이게 됐을 때 저희도 처음에는 좀 원룸이나 빌라 네. 위주로 좀 찾아보려고 하다가 저희는 약간 그래도 신혼부부이다 보니까 또 2인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그 기준 자체가 조금 더 넓었으니까 그 면적 자체가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래서 아파트로 조금 찾아보고 그래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집을 찾게 이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도 진짜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 빌라 중에서는 진짜 거의 없었고 아파트 중에서도 LH가 되는 곳이 잘 없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근데 뭐 그렇죠. 다행히 이 집은 그래도 잘 구하게 돼서 뭐 만족스럽게 계속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점 그리고 그때 저희도 비슷하게 목돈이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근데 뭐 그거 대비해서 조금 이런 임대 제도를 통해서 조금 저렴하게 그래도 저희가 집을 구할 수 있었다는 점은 장점이었고요. 그리고 그렇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은 저희는 요 그 LH 신혼부부 전세 임대와 함께 원주시에서 또 이런 신혼부부 대상으로 그 주거비 지원 제도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소득 수준에 따라서 3년 동안 그 월세 개념의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었는데 근데 딱 이게 공교롭게 LH에 내는 그 임대료 수수료 그 이자만큼의 딱 금액이었어 거의. 그게 저희가 네네. 한 12만 얼마 정도를 냈었는데 근데 그 매달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딱 12만 원이었어가지고 저희는 다행히 거의 딱 그만큼을 딱 충당할 수 있었던 제도 덕분에 그런 경험들은 좀 있었습니다. 네. 그게 중복 지원이 되니까 상당히 좋았네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런 것들은 딱 뭐 월세 지원 이런 게 아니라 그 신혼부 주거비 지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그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런 정책이 정말 좀 많이 늘어나고 확실히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보고 계시니까 네. 이게 또 청년층까지도 또 더 좀 대폭 확대되는 좀 그쵸. 그런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어쨌든 요 제도로는 이제 그 처음에 이제 2년 최초에는 2년 동안 이제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재계약을 해서 최대 이제 6년까지 이 제도의 이제 혜택을 보실 수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집을 구할 수만 있으면은 이걸 통해서 매물을 구할 수만 있으면 그래도 한 6년 정도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그래도 좀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딱 그 어떤 청년 시기, 사회초년생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 단점이 또 있다. 이게 뭐냐면 공고가 잘 안 떠요 이게 전세임대가. 아하. 네, 이게 결정적 단점인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순위 같은 경우에는 1순위 조건이 아무래도 까다롭겠죠. 네, 1순위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수시 모집을 합니다. 계속 1년 내내. 요거는 조건 좀 까다롭네. 계속 뽑는데 2순위, 3순위 같은 경우 여기가 잘 안 떠요.
아예 안 뜨는 경우도 있어요. 그 해. 진짜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3순위는 안 떴거든요. 근데 지금 2순위만 지금 7월 달에 한 번 떠가지고 제가 이거를 한 건데 요것도 뭐 안 뜬다 말이 많았는데 결국 올해 뜬 거고. 근데 사실 뜨기만 하면은 그리고 조건에만 맞으면 웬만하면 다 대상자가 되거든요. 이게 뭐 탈락하고 이런 건 없어요. 조건만 충족하면 대부분 되는데 이 공고문이 네네. 안 뜨니까 이게 애초에 신청할 기회도 없는 경우도 있어서 요거는 제가 볼 때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바람은 있습니다. 아하. 네. 아니면 뭐 일단 기본적으로 1순위에 속한 분들을 대상으로 조금 이제 넓은 지원을 좀 염두에 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러나 나 같은 2순위, 3순위 어디 가나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속마음은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결정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긴 하겠네요. 맞아요. 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잘 주어지지 않는다는 게. 네. 그렇죠. 어쨌든 그럼 어쨌든 근데 해당만 된다면은 참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없는 이 맞습니다. 청년 전세 임대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혹시 그러면 또 오늘 두 가지 좀 정책에 소개해 주신다 그랬는데 두 번째 정책은 좀 어떤 제도인가요? 가운데 글자만 바뀝니다. 청년 매입 임대 제도. 네. 요거에 대해서 전세와 이제 또, 매입. 네. 이거 어떤 제도인가요? 언뜻 비슷한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은 이거는 LH가 아예 어떤 집을 산 겁니다. 매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거를 임대를 해주는 겁니다. 신청자들에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네네. 요 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 LH한테 이제 보증금을 내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임대료를 내는 건데 임대료가 한 시중 그 시세의 한 절반 정도. 40에서 한 50% 정도를 이제 내게 돼 있는 거고, 또 임대 보증금 같은 경우도 1순위는 한 100만 원 정도, 2순위, 3순위는 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에 이제 보증금을 내고, 그리고 이제 월세도 좀 시중가보다 굉장히 싸게 내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제도인 거죠. 뭐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나 공고를 찾아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 대략 이런 제도라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뭐 소득 기준이나 자산 기준에 따라서 뭐 1순위, 2순위, 3순위 갈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여기에 선정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목돈이 좀 없다, 내가 한 1,000만 원대는 없다, 막 2,000만 원대는 없다. 그러면은 이 제도를 통하시면은 막 200만 원 정도에 뭐 월 한 20만 원대, 싸게 뭐 10만 원대 뭐 이 정도 돈을 내면서 지낼 수가 있는. 그러면서 집도 나쁘지가 않거든요. LH가 아무 집이나 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주거 기준을 충족한 걸 하거든요. 그래도 나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보면은 원주의 이 매입 주택들 봐도 나름 신축들도 많이 해요. 10년 이내 신축들, 5년 이내 집도 매입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름 나쁘지 않은 꽤 좋은 퀄리티의 집에 저렴한 값으로 지낼 수 있다. 네, 이런 장점이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기억나는 게 저희가 이제 신혼부부 전세임대 대출을 이제 선정되고 이제 집을 구할 때 단계동에 그 단계 사거리, 그 지금 그 원주역 가는 그 단계 사거리 인근에서 빌라 신축된다라는 곳을 갔었는데, 그때 되게 약간 복잡했던 게 집주인이 지금 있기는 한데 이곳이 이제 뭐 한 몇 년, 2년 뒤에 이제 LH가 사기로 돼 있다. 막 그래가지고 네, 그게 이제 뭐 집주인이 LH로 바뀔 예정인 집이다. 이래서 막 그게 무슨 소리야? 막 근데 그게 아마 지금 우재 씨가 말씀해주신 그 매입하는 그 매입 주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좀 매입을 해서 이제 다른 분들께 이제 뭐 청년 매입임대나 아니면 다양한 형태의 제도들을 통해서 그런 집을 또 제공하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아마 그런 것 같고, 요 제도는 사실 좀 모르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전세임대보다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세임대는 그래도 뭐 시중 은행의 상품들도 있고, 뭐 카카오 대출 상품, 중기청 상품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LH의 전세임대도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매입임대는 제가 사실 저도 매입임대를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매입임대가 뭐냐고 물어보는 질문은 꽤 많이 받았거든요. 전세임대는 아는데. 그래서 이 제도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전세임대보다 더 좋은 제도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네. 아무래도 이 제도가 좋은 점은 매물을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일단 집은 구해져 있으니까. 네. 되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집주인, 임대인이 LH니까 믿을 수 있고, 아무래도. 그리고 뭐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하여간 믿을 수 있는 어떤 부분에서 믿을 수 있는 아니 뭐 이게 집주인하고 싸울 일은 적다는 거죠. 비교적 마찰을 우리가 이제 뭐 카페 같은데 보면, 이런 주택 정보 카페 같은 데 보면 이 집주인과의 마찰을 호소하는, 집주인과의 갈등을 호소하는 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LH는 그래도 상식적으로는 행동하지 않겠냐, 그런 분들보다는 아니면 임대보다는
더 험난한 왜 국가 기구를 상대로 왜 그러십니까 또? 그래도 네. 보통은 그래도 좋다. 요 제도는 네네네. 저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또 요거는 그렇죠. 네. 그리고 전세임 때보다는 공고가 그래도 많이 뜨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아, 이거 보니까 네. 올해 3번 떴어요. 1차, 2차, 3차 떴는데 분기마다 거의 뜹니다. 3월에 한 번 떴고 6월에 한 번 떴고 9월에 한 번 떴고. 네, 저는 9월에 한 번 신청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또 뭐냐면은 이제 경쟁률이 좀 있죠. 경쟁이 좀 빡센 면이 있습니다. 보통 원주 지역 같은 경우에 한 번 뜨면은 한 200여 명 정도가 신청을 하세요. 한 210명 정도, 210명대. 근데 보통 뽑을 때 한 35호수 그리고 뭐 지금 최근에 3차 보면은 1차 때 35 공급 호수를 뽑았고 2차 때 4곳, 3차 때 이제 공급 호수가 67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경쟁률이 한 3.5대 1? 그 정도는 나는 거죠. 예. 이 뭐 거의 수능 경쟁률 보는 듯한. 네. 네. 근데 이게 사실 그 3배수를 뽑긴 해요. 2배수 정도? 2배수에서 3배수 정도? 모집 인원을 뽑아요. 그러니까 예비번호를 뽑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차 같은 경우에는 공급 호수는 35곳인데 모집은 이제 105명을 했고 3차 같은 경우에는 67개 이제 공급 호수인데 모집 인원은 이제 167명을 했고 이런 식으로 좀 여유 있게 뽑아서 그러니까 다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신청한다고 해서. 그래서 예비 그쵸, 번호가 그쵸. 그래도 네네. 꽤 나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뒤에 번호까지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쟁률이 또 이렇게 보면 또 별로 안 센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예, 제 2차 때는 떨어졌거든요. 네, 2차 때 2차 때 뭐 공급 호수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막 200명이 신청해가지고 막 이거 이때는 진짜 치열했네요. 훨씬 더. 네. 그런 건 힘든데 그래도 나름 넉넉하게 뽑을 때는 나름 경쟁률이 있다. 이게 또 210명 정도면 적은 편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많이들 모르는 거 아닌가? 이 제도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원주에서 또 네, 그렇죠. 봤을 때, 네. 그렇죠. 그래서 해볼 만하다. 예, 이 부분을 나름 좀 빈틈이다. 블루오션이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또 생각하고. 예. 한편으로는 말씀해주셨듯이 그나마 또 자주 나오니까 만약에 그렇죠. 뭐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네, 이렇게 신청을 계속 꾸준히 하시면은 또 뭐 때에 따라서 공급이 조금 늘 때 뭐 그 혜택을 또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럼 그렇죠. 이거는 아까 전세임대 같은 거는 이제 대상자를 그냥 뽑아서 그 대상자가 직접 그냥 이게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 공급호스라 그랬을 때 그러면 LH가 가지고 있는 그 뭐랄까 그 집들을 그렇죠. 이제 쭉 하고 그 여기에 들어올 이제 사람들을 뽑는 건가요? 이그젝틀리 맞습니다. 네, 그 1순위, 2순위 다 있지 않습니까? 순위가 이게 다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1순위부터 뽑아가는 겁니다. 그 목록에서. 네. 저는 이 집 가겠습니다. 난 이 집 가겠어요. 난 저기 갈래요. 이렇게 다 좋은 거 가져가고 이제 마지막 순번은 이제 남는 거 가져가는 거죠, 뭐. 이게 약간 드래프트군요. 그렇죠. 네. 저희 어디 구단은 1번 1순위로 어디에 누구를 지명하겠습니다. 뭐 그렇죠. 어디 집을 지명하겠습니다. 이런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이제 뭐 단구동이라든지 무실동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에 있는 게 아무래도 좀 인기가 있지 않을까. 또 적기도 하고요. 또 좀 더 도심 쪽에. 네. 그렇죠. 뭐 반곡동이라든지 이런 쪽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문막, 흥업, 뭐 태장 이런 쪽이 남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네. 그러나 뭐 대학생분들은 또 흥업을 선호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거는 그렇죠, 있겠습니다. 오히려. 네. 그렇죠. 그래서 약간 뭐 이게 아쉬움, 뭐 단점이라 뭐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좀 외곽 지역의 매물이 근데 황제적으로 훨씬 많아요. 뭐 흥업, 문막, 뭐 넓게 보면 반곡동 이쪽에 훨씬 많고 무실동이나 뭐 이런 쪽은 좀 적다, 훨씬 적다. 그런 좀 매물의 차이, 그 공급 그 공급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별. 네. 이거는 그러면 선정되는 것도 물론 뭐 중요하겠지만 내 선정의 순번이 어디냐도 어떻게 보면 약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앞 순번이 누굴 뽑느냐, 어딜 뽑느냐, 요것도 상당히 눈치 게임, 뭐 아무튼 그런 느낌. 이거 거의 실시간 중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이거 절박합니다. 이거 하는 분들은. 네. 그렇죠. 네네. 이때 혹시 뭐 오픈 채팅방이 열리면 좋지 않을까. 전 어디 하겠습니다 하면 전략을 딱 바로 스카우트 팀 파견해가지고 뭐 트레이드도 하나요 바로? 쉽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네요. 이 청년 매입 임대 같은 경우는 조금 선정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선정돼서 그 집을
이제 어쨌든 선택하는 그 부분까지 있다라는 점. 그렇죠. 그러면은 그 혹시 집에 따라서도 뭐 임대료가 달라지기도 하나요? 아니면 그런 부분은 좀 동의를 달라집니다. 네, 이게 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변 시세의 뭐 50%, 40% 이거기 때문에 월세, 그러니까 임대료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뭐 10만 원대도 있고 20만 원대도 있고 그건 주변 시세에 따라 달라지고 또 뭐 그 보증금은 근데 대신 고정이죠.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딱 고정이 돼 있고 순위에 따라 대신 임대료는 변동이다. 근데 비싸봐야 30만 원을 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비싸도 특히 원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20만 원대 초반, 10만 원대 뭐 중반 이 정도의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확실히 좀 메리트가 있네요. 네네 좋죠. 이것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재계약하면은 자기 조건만 충족하면은 6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요거는 집주인이 막 전세금 올려달라 뭐 요렇게까지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히려 더 강점이 더 있다. 제가 볼 때 전세 임대보다 매입 임대가 되면 더 좋지 않나. 네.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어쨌든 전세 임대는 집주인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맞아요. 근데 요 매입 임대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확실히 안정감은 더 있다라는 그렇죠. 측면이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LH 대신 전해드립니다. 네. 이 원주에도 이렇게 지금은 이제 학기가 마무리되고 뭐 연말이고 이렇지만 또 연초나 아니면 학기가 시작될 때 특히 이제 또 새로 뭐 대학생 이제 신입생 분들은 또 원주에 이제 집을 구하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아마 아직까지 뭐 결과가 발표되진 않았지만 혹시 뭐 수시 합격한 뭐 이제 대학 신입생 예비 대학생이라든지 그런 분들 또 아니면은 이제 뭐 다양한 직장으로 인해서 오주 씨 같은 경우도 직장으로 인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원주에 집을 구하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또 유익한 또 주거 정책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네, 뭐 사실 어떤 분들이 듣기에는 아니 뭐 다 아는 거 아니야 이거 뭐 다 아는 거를 뭐 거창하게 소개하고 그래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 제가 이게 느낀 게 저 군대 가서 어떤 20대 초반에 많은 이 친구들을 만났을 때 잘 모르더라고요 이런 제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분명히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다. 국인 말씀해 주셨다시피 모르는 분들이 계시니까 좀 그래도 이 정도 기본적인 이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좀 알면 좋을 것 같다. 이 정도는 그거부터 차근차근 알아가면 되는 거고 주거지원 정책을 맞아요. 그리고 사실 LH 하면은 뭐 행복주택을 사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원주에도 행복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태장동 쪽에 특히 많죠. 근데 여기도 아무리 싸도 1,000만 원, 1,2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갖고 있어야 돼요. 보증금을 내야 되니까. 맞아요. 거기에. 근데 그조차도 꽤 보증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조차도 없는 저 같은 이 서민들이 많다 이겁니다. 한국에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좀 500만 원 미만의 어떤 저렴한 돈으로 좀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걸 오늘 좀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저희 오늘 대신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 의식주 중에 사실은 주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강조되고 있는 요즘 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그렇죠. 부분에 있어서 또 LH의 다양한 제도들을 좀 소개해드렸던 LH 대신 전해드립니다로 좀 이 첫 번째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저희 오늘 원주 아는 척 50회 네, 이렇게 또 원주통신 그리고 또 새롭게 전해드린 코너인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두 가지 코너로 조금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50회 특집이니만큼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깜짝 선물. 네. 네. 바로 저희 50회 이번 주부터 조금 주 2회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뵈려고 저희가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오늘 들으시는 이 방송은 50회 1부로 이렇게 두 가지 코너를 준비해보았고 아마 이제 내일 업로드가 되죠, 오주씨? 그렇죠. 내일은 이제 50회 2부 또 역시 새로운 코너로 또 찾아뵙게 되니까요.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또 둘만 나와서 할 건데 뭐 자꾸 새로운 코너냐 이럴 수가 있는데 내일은 또 그렇죠. 새로운 또 처음 출연하시는 어떻게 보면 게스트가 또 나오는 또 역사적인 또 방송이니까요. 한번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또 이렇게 앞으로도 아마 12월까지는 이렇게 조금 새로운 코너들을 계속 좀 이제 시도해 보면서 다양한 이야기들 또 다양한 주제들로 여러분들께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 원하는 척 앞으로도 이제는 또 주 2회 2번 그렇죠. 만나면서 맞습니다. 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방송을 하다가 이 주 2번이나 진작 이렇게 하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열심히 그래서 하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저희가 이게 또 딱 잘 자리 잡으면은 저희 또 원대한 꿈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얘기하는 데일리 팟캐스트. 오늘따라 너무 거창하게 가시네요. 아 그러니까요. 50회 오늘 이 이거 쉽지 50회 않아요. 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약간 이렇게 싱숭생숭해서 그런지 이게 자꾸 뭔가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포부를 가져야 될 것만 같은 맞습니다, 느낌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어쨌든 저희 이제 또 주 1회 이렇게 차근차근 해보면서 이번 주부터는 일주일에 2번 정도씩 여러분들을 좀 찾아뵈는 저희 원주하는 척 되면서 앞으로도 또 다양한 방송들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국인 전주였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 아유 50회 특집에도 안 맞네 이거. 원주 아는 척. 원주 아는 척. 내일 만나요, 여러분. 안녕.